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파워포인트의 기본 세팅, 내 파워포인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과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세팅을 같이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실 거고요. 숨겨져 있는 기능들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파워포인트를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2019 혹은 365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새로 만들기라는 이제 창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했던 작업창들이 밑에 나오고 지금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누르시면 파워포인트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파워포인트 2019가 이전 버전들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달라진 점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동영상 시대죠. 동영상 시대고 사운드가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720HD 화질에서 FHD 화질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4K도 지원하는 게 2019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이라고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도형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 AI를 활용해 다양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디자인적 감각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반가운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콘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 아이콘을 집어넣으셨을 때 구글 이미지나 혹은 플래티콘 같은 기타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이콘을 가져오셨을 텐데요. 이제 벡터 아이콘을 서버에서 삽입할 수 있고요. 아이콘 전편집 등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또 가장 여러분들이 환영하실 만한 게 색상 변경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콘을 막 흰색으로 만들고 막 회색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아이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형 병합 기능인데요. 2010부터 이제 세이프 결합이라는 형태로 나온 게 바로 도형 병합 기능인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잘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 편 들으시는 분들은 도형 병합으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개체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이제 기존 도형 병합은요. 합치기 빼기밖에 가능하지 않았다면 조각내기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도형을 합쳐서 이제 뭐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조각내기 기능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기 도구인데요. 요즘에는 노트북 펜으로 같이 이용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노트북에 펜이 지원이 돼서 이제 펜을 자주 쓰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펜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리기 도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 그림 저장 기능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화질이 너무 낮아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조금 글씨가 깨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019부터는요. 8000 픽셀 이상으로 이제 그림 저장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파워포인트 화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림 저장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전송하시거나 뭐 이제 글자 폰트가 깨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림 저장 기능 활용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능도요. 기본반 들어갈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구성부터는 저희 이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고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도형을 삽입하시고 글씨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파일 먼저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파일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Alt 단축키와 컨트롤 단축키를 주로 쓰실 거거든요. 컨트롤 단축키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버튼들을 모두 이제 키보드 이제 자판화 시키는 것들을 이제 Alt 단축키라고 하는데, 우리 Alt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를 누르시면요, 아까 눌렀던 파일 밑에 이제 F라는 버튼이 뜨죠, 그죠? F를 누르시면은 파일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아까 들어갔었는데, 이제 옵션은 T라고 표시가 되고 있네요. T를 눌렀더니 네,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컨트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Alt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외우지 않고 눈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손에 익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에서 설정하실 부분은 딱히 없어요. 뭐 굳이 설정을 하신다면은 여기 개인 설정에서 이제 사용자 이름과 이니셜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할 때도 내 저장된 마이크로 오피스 개인 설정 이제 이름으로 이제 계속 이름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어 교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 교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시면은 저는 지금 이거를 해제했기 때문에 한영 자동 고침이 해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영 자동 고침은 이제 디폴트 값이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제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쉽게 파워포인트를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 보시면은 뭐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뭐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요. 한영 자동 고침은 이제 귀찮게 자동으로 계속 바뀌는 일이 있으니까 해제해 두시는 게 훨씬 좋겠죠. 확인 누르십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우리 저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장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10분 아니면 25분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이제 5분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1분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으면은 1분도 가능하겠지만 1분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 정보 복구 이제 저장되는 게 너무 이제 잦게 되니까 렉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파일의 글꼴 포함을 이제 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글꼴을 어디서 다운받으시고 전송을 하셔도 그 글꼴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옵션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문자 포함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은 당연히 파일 크기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편집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하지만 모든 문자 포함은 용량이 큰 대신에 다른 사람이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편리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글꼴까지 같이 보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은 조금은 이제 용이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 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으로 해서 파일 크기도 적당하게, 그리고 글꼴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켰을 때 그 설정이 그대로 저장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작업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일의 글꼴 포함만큼은 이제 디폴트 값이 해제여서 계속 저장을 해도, 지정을 해도 해제 값으로 다시 파워포인트가 켜지니까요. 이거는 매 파일마다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에서는 볼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접근성 고급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고급에 대한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급에 보시면 편집 옵션에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실행 취소가 조금만 되고 더 뒤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애초에 디폴트 값이 50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 뒤로 가기만 이루어져서 전혀 원하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반드시 150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안 올리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꼭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최근 프레젠테이션 수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아마 25로 저장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5인데 이거를 50으로 늘려주세요. 늘려주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쇄 부분이 있어요. 이 인쇄 부분은 다 클릭하셔야 돼요. 5개 다 클릭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쇄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글꼴 포함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시 컴퓨터를 켜셨을 때 계속 이제 설정된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정을 다 마치셨죠?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 이제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리본 메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없는 하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왜 이걸 이제 설정을 하시고 쓰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컨트롤 단축키랑 알트 단축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단축키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알트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기만 하시면은 바로 볼 수 있는 단축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텍스트 삽입이라는 기능을 많이 쓰게 되죠. 네. 글씨를 쓰고 도형 위에 글씨를 입히고 이럴 때도 우리가 계속 그 텍스트 삽입을 쓰게 되는데 Alt 단축키를 써서 텍스트 삽입을 하게 되려면 Alt X 그죠? 그리고 N으로 들어가서 X를 누르시고 H를 눌러야지 이제 텍스트 삽입이 가능해집니다. 경로를 보시면은요. Alt를 누르고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가로 텍스트까지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많은 버튼을 눌러야 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바로 5번을 누르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들을 설정해 두시는 것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처럼 Alt를 누르시고요.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메뉴가 좌측에 뜨게 되죠. 일단 일반부터 고급까지는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리본 사용자 지정을 보시면은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리본 메뉴는 건들지 말라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숨겨진 기능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메뉴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리본 메뉴로 구성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들어가시면 어떠세요? 지금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측 창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좌측에는 기능들이 꽉 차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마 꽉 차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 다양한 기능들의 창이 자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여기 쭉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특히나 꼭 추천드리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삽입은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형에 대해서 이제 그 정렬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도형을 앞으로 보내기, 뭐 뒤로 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넣어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글꼴과 이제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창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리본 메뉴에서 홈 메뉴가 아닌 경우에는 글꼴과 글자 크기를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삽입, 그리기, 뭐 디자인에 들어가셔도 전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글자 모양과 크기가 있다면은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한번 써볼게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보시면 글자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어때요? 우리 글씨 색깔까지도 이제 바로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씨 배경도 쓸 수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홈에 들어가지 않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맞춤 정렬입니다. 제가 여기에 도형 삽입을 몇 개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 도형 삽입도 여기에 몇 개 두었는데 이 도형 삽입을 했을 때 다양한 도형들이 이렇게 맞지 않고 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랬을 때 도형을 하나로 정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나는 좌측에 정렬하고 싶어 하시면 여기 개체 왼쪽 맞춤을 누르시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나는 위쪽에 맞추고 싶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개체 위쪽 맞춤을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붙죠. 그러면 난 간격도 좀 조정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라는 이 버튼 누르시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꼭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어떻게 다 찾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아까처럼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하나하나 넣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도형을 클릭하시고 도형 서식에 보면은 정렬란에 이 많은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리본 메뉴 축소 이런 애들이 있죠. 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가 활성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정하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이제 빨간 바탕에 흰색 아이콘으로 삽입되어 있거든요. 물론 Alt를 쳐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숨겨진 기능들이 이러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숨겨진 게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창을 내리시는 게 훨씬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아래 버튼 누르기 한번 해볼게요. 그죠? 아래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아래 표시. 이 얘기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아까 같은 화면이 됐죠. 훨씬 보기 쉬우실 겁니다.